안녕하세요. 저는 발표를 맡은 탭팀의 팀장 최우혁이라고 합니다. 저희 팀은 의비3를 활용한 방역 로봇 제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번 전시회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발표 순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로봇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우선 로봇의 전체적인 모습,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먼저 설명하고 두 번째로 로봇의 주행 원리,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설명한 후에 세 번째로 핵심 부분 이외에 강조할 만한 특징들에 대해 설명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연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로봇의 모습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하드웨어를 크게 두 부분을 나눠가지고 첫 번째로 드라이빙 베이스, 이 부분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소독제 분무기는 이 부분,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로봇의 앞과 좌, 그리고 이 사진엔 보이지 않지만 우측에 초음파 센서를 배치해서 이 로봇이 지금 앞에 장애물이 있는지 그리고 벽과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해가지고 그 상황에 맞춘 대응이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소독제 분무 기능입니다. 바로 이 분무기 안에 실제 소독액은 아니지만 물이 들어있는데 이걸 소독액이라고 보고 봤을 때 이 분무기의 손잡이 기준으로 앞에 이렇게 못 하나 뒤에 이렇게 하나 모터를 배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손잡이를 누르는 부분, 이 부분이 일정하게 앞뒤로 왔다 갔다 하게 해가지고 소독액이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만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주행 원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주행 알고리즘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미로 알고리즘 중에 하나인 좌선법 혹은 우선법입니다. 이 좌선법 혹은 우선법이라는 것은 미로를 시작하고 한쪽 벽을 따라서 가다 보면 끝에 도달한다는 그런 알고리즘입니다. 이 알고리즘의 특징 중에 하나가 최단 경로를 보장할 수 없다는 게 약점인데 방역 작업의 특성상 길의 많은 부분을 지나야 하기에 오히려 이 로봇의 목적에는 부합한다고 생각해가지고 이러한 알고리즘을 도입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 주행 알고리즘을 보시면 벽을 따라가다가 교차로를 만나면 벽을 끼고 돈다라는 굉장히 간단한 그런 전체 알고리즘이 나옵니다. 이 중에서 벽 트레이싱에 대해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벽을 따라가는 방법에 대해서 비례 제어, 그리고 미분 제어, 속도 제어 이렇게 세 개의 제어를 도입하였습니다. 비례 제어와 미분 제어는 뒤에 슬라이드에서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속도 제어만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로봇이 자동차가 코너링을 할 때 이 자동차의 전체 속도를 줄이면서 코너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를 이용해가지고 방향 변화 시에, 그러니까 이 에러 값, 현재 벽과의 거리와 목표 거리 값의 차이가 클 때, 그러니까 방향 변화를 줘야 될 때 전체 속도를 기준 속도에서 이만큼을 빼주면 로봇이 안정적으로 돌 수 있을 거라 생각해가지고 이를 도입해서 속도 제어를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먼저 비례 제어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비례 제어라는 것은 좀 로봇의 센서가 여기 있는데 이 센서가 벽과의 거리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정 수준보다 이 로봇이 멀리 있으면, 그러니까 길 바깥쪽에 있으면 벽 쪽으로 가도록, 그리고 일정 수준보다 안쪽에 있으면 벽 바깥으로 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비례 제어입니다. 이를 이용하면 이 로봇과 벽이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비례 제어에는 문제점이 하나 있는데 로봇 일정 수준 밖에 있는데 로봇이 벽 바깥쪽으로 가는 경우랑 안쪽으로 가는 경우에서 1번 경우하고 2번 경우로 할 때 1번 경우에서는
오른쪽으로 돌아야지 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돌게 되면 여기에 도달하는 것 자체는 빠르지만 결론적으로 로봇이 진행 방향이 벽과 거의 수직하게 돼가지고 이 이후에는 주행을 할 수 없게 됐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케이스를 구분하기 위해서 추가한 것이 바로 미분 제어입니다. 이 미분이라는 것은 어떤 일정한 시간 변화에 대해서 그 차이값에 대한 변화를 보는 건, 에러 값에 대한 변화를 보는 건데, 이 센서를 0.1초 정도의 간격을 두고 두 번 측정을 해가지고 그 로봇과 측정을 해가지고 그 이렇게 예를 들어서 10만큼이 나왔고 그 다음에 8만큼 나오고 0.1이면 바로 지금 오른쪽 경호가 되므로, 그러니까 지금 왼쪽 경호가 되므로, 그러니까 현재 0.1초 후에 10만큼 됐고 그 이전에 8만큼이 됐다는 거는 지금 이렇게 벽에서 멀어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 값이 곧 이 값이 돼가지고 이 값을 파워에 적용시켜서 이런 경우 왼쪽과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돌고 오른쪽과 같은 경우에는 왼쪽으로 돌도록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를 이용하면 로봇의 진행 방향, 그러니까 여기 이 화살표가 벽과 평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강조할 만한 부분을 설명드리면, 저희는 이 센서의 위치와 이렇게 센서의 위치와 이 축의 위치를 생각을 해가지고 로봇을 제작하였습니다. 만약에 센서가 이 축보다 뒤에 있게 된다면, 그러니까 축보다 센서가 이렇게 뒤에 있게 된다면 코너링을 할 때 많은 공간을 확보할 수 없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 벽에 코너링을 해야 된다라는 것 자체를 이 센서가 값이 갑자기 튄다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기에 이렇게 바퀴가 센서 뒤에 배치하게 해가지고 코너링에 이만큼 많은 공간을 확보하게 해서 다음 라인 트레이싱까지 로봇이 크게 흔들리지 않도록, 그러니까 라인 트레이싱을 하다가 돌고 다시 라인 트레이싱을 하게 되는데, 이 시점에서 만약에 로봇이 이상하게 위치하게 되면 라인 트레이싱이 잘 안 될 수도 있으므로 이 위치를 고려해서 다음 라인 트레이싱이 잘 이루어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런 포트 번호를 따로 또 변수로 만들어 두어서 만약에 하드웨어가 한번 바뀐다면 코드의 전체를 봐야 할 수도 있는데 이런 수고를 줄였습니다. 그리고 로봇의 각 기능들을 마이블럭화 해가지고 이 코드의 이 블럭의 이름만 보고 지금 어떤 기능을 수행하고 있구나를 바로 판단할 수 있게 만들었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이게 라인 트레이싱이라고 한다면 라인 트레이싱만 테스트 해보고 싶다 하면 이 블럭만 가져와서 테스트 해보면 되므로 단위 테스트가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이제 1, 2, 3을 바탕으로 실제 시연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지금은 벽에 가까이 가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만큼 유지해야 될 거리일 때 이렇게 스무스하게 들어올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반대로도 벽에서 멀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 일정한 거리 유지해야 될 거리고 스무스하게 들어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 이 거리 유지되는 것도 옆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로봇이 이렇게 조금씩 흔들리면서 값을 조정해 나가면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이렇게 수도객이 분사되고 있습니다. 이제 전체 내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객 장착하는 부분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손잡이를 누르는 부분을 안 빼면 간단하게 장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기 이렇게 분무기를 장착하고 여기 손잡이 부분을 누릴 수 있도록 축을 끼워주면 장착이 완료됩니다. 그리고 실제 주행에서 이렇게 실행시키고 앞으로 라인 트레이싱을 하다가 혹시 이렇게 갑자기 튀면 그 왼쪽으로 돈 후에 다시 또 라인 트레이싱을 하면서 일정한 거리가 유지되도록 하고, 만약에 그 라인 트레이싱 중에 이렇게 뭔가 사람이 앞에 있으면 잠깐 멈췄다가 사람이 가길 기다리고 그리고 라인 트레이싱을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는 그 벽 바깥으로 도는 상황인데 이제는 벽 안쪽으로 도는 상황도 이렇게 부드럽게 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돌고 라인 트레이싱하고 다시 또 여기 이렇게 만나면 멈춰서 기다렸다가 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좀 오래 기다리는 이유는 이 앞에 센서만으로는 장애물인지 벽인지를 구분할 수 없기에 좀 기다리다가 안 지나가면 그게 벽이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면 이제 벽 안쪽으로 도는 상황, 벽이 안쪽에 있을 때 도는 상황, 벽이 바깥에 있을 때 도는 상황을 모두 보여준 것이므로 실제 대부분의 상황에서 적용시킬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